안녕하세요. 저는 41세 이진우입니다. 어젯밤 늦게 집에 앉아 있는데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우리 집 식탁은 늘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보시고 어머니는 반찬 하나씩 덜어주시며 저와 동생은 그저 밥만 먹었죠. 그런데 그 침묵 속에 늘 하나씩 박혀있던 말이 있었어요. 돈이 없어. 초등학교 때였나 친구들이 새 운동화를 신고 오면 저도 갖고 싶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이 돈이 없어 좀 더 신어였어요. 중학교 때 학용품을 사달라고 했을 때도, 고등학교 때 참고서를 부탁할 때도, 대학 등록금 걱정할 때도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조금만 참으라고, 나중에 해주겠다고. 그런데 이상했어요.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하다면 왜 아버지는 매달 봉투를 챙겨서 어디론가 나가셨을까요? 왜 어머니는 밤늦게 책장 앞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계셨을까요? 어린 마음에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는 그런 게 궁금해도 물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부모님 얼굴이 어두워질까봐, 혹시 저 때문에 더 힘들어 하실까봐 그냥 모른 척 했죠. 20대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취업 준비할 때 스펙을 쌓으려면 돈이 필요했는데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늘 형편이 안 된다는 말씀만 돌아왔어요. 그래서 알바를 전전하며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했죠. 친구들이 부모님 도움으로 어학 연수도 가고 자격증도 따는 걸 보면서 저는 왜 이렇게 혼자인지 원망스러웠어요.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결혼 준비금이라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역시 미안하다, 여유가 없다는 말씀뿐이었죠. 그때는 정말 서럽더라고요. 다른 집 아이들은 부모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는데 저는 왜 이렇게 알거지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 기억들이 쌓이고 쌓여서 언제부턴가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돈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저에게만 그런 건지, 혹시 제가 사랑받지 못하는 자식인 건 아닌지, 그런 생각들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저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아니 지켜주려 하지 않는다는 서운함이 가슴 깊이 박힌 건, 어쩌면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3개월 전 일이었어요. 어머니가 허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저희 부부가 잠시 친정집 정리를 도와드리러 갔었죠. 오래된 서랍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먼지가 쌓인 봉투며 오래된 서류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날짜가 적힌 은행 거래 내역서였는데 그 통장 잔액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등록금 때문에 고생할 때인데도 통장에는 몇백만 원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봉투에서는 제가 결혼할 무렵에 적금 해지 영수증이 나왔는데 금액이 상당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날짜도 맞고 아버지 이름도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왜 저희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날 밤에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이 영수증이 뭐예요? 하고 물으니까 아버지는 잠시 당황하시더니 그건 옛날 일이다,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그런 건 왜 뒤져보니, 빨리 정리해라고 하시면서 얼른 치우라고 하셨어요. 그 반응이 더 이상했어요. 만약 정말 별일 아닌 거라면 왜 그렇게 당황하실까요? 왜 그렇게 빨리 치우라고 하실까요? 그날 밤 집에 와서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아내도 뭔가 이상하긴 하네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자꾸 그 영수증들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어릴 적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죠. 아버지가 밤늦게 책장 앞에서 뭔가를 정리하시던 모습, 어머니가 가끔 큰 봉투를 들고 어디론가 나가시던 모습들이요. 혹시 부모님이 돈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저희에게는 없다고 하신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나쁜 것 같아서 떨쳐내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궁금증은 더 커졌어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는 아예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희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아이 학원비며 대출 이자며 매달 빠듯하게 살고 있는데 만약 부모님이 정말 돈을 숨겨두고 계시다면 이건 너무 억울한 일 아닌가요? 어제 아침이었어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혹시 동생도 뭔가 알고 있는 게 있나 싶어서요. 현수야, 너 부모님 통장이나 그런 거 본 적 있니? 하고 물어보니까 동생은 형, 왜 그런 걸 물어봐? 그런 거 왜 궁금해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은 영수증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잠시 조용하더니 형, 그런 거 파헤치지 마라. 부모님도 나름 사정이 있으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확신이 서더라고요. 동생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저보다는 부모님께 더 많은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동생이 결혼할 때는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에 아내와 상의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부모님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 했더니 아내는 조금 걱정스러워 했어요. 당신도 상처받을 수 있어.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고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는 없겠더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느꼈던 서운함과 억울함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만약 정말 부모님이 돈을 숨겨두고 계시면서 저희에게는 없다고 하셨다면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잖아요. 어젯밤에는 잠이 안 와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릴 적 제가 부모님 방문 앞에서 엄마, 아빠, 문 열어줘요라고 외쳤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뭔가 간절했던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던 그 기분이 지금도 똑같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부모님께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집에 갈게요. 했더니 어머니가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라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오늘 밤에는 모든 걸 확인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무서워요. 만약 정말 제 생각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부모님을 얼마나 원망했는데 그게 다 헛된 원망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떤 기분일까요? 그리고 부모님은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겠어요. 이 답답함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 집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쯤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뭔가 어색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는데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보이더라고요. 저녁을 드시고 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핑계를 대고 제가 어릴 때 쓰던 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아버지가 밤늦게 정리하시던 곳이 바로 그 방 책장이었어요. 가슴이 쿵쿵 뛰면서 책장을 하나씩 확인해 봤어요. 처음에는 책들과 오래된 앨범만 있어서 역시 내 착각이었나 싶었는데 맨 아래 칸 뒤쪽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책들 뒤로 봉투 하나가 숨어 있더라고요. 손이 떨리면서 그 봉투를 꺼내 봤는데 안에 통장 몇 개와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다리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통장을 펼쳐보니까 잔액이 몇 천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더라고요. 현금도 상당한 액수가 봉투에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고요. 그 옆에는 아버지 필체로 비상금이라고 적힌 쪽지가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아버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저도 그 봉투를 들고 일어서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을 못 하시더니 진우야 그건 하시면서 말끝을 흐리셨어요. 그때 어머니도 오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아이고 왜 그런 걸 뒤져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왜 숨기셨어요? 제가 도움 청할 때마다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숨겨두신 거예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어머니가 진우야 진정해. 우리가 설명해 줄게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미 감정이 폭발한 상태였어요. 설명이요? 지금까지 저한테 거짓말하신 게 설명으로 되는 일인가요? 그 순간 아버지가 의자에 주저앉으시면서 고개를 떨어뜨리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분노와 동시에 뭔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죠. 어린 시절 아버지의 등 뒤에서 느꼈던 그 막막함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날 밤 거실에 앉아서 긴 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에 부모님은 말씀을 잘 안 하시려고 하셨지만 제가 계속 물으니까 조금씩 얘기를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그 돈은 오래전부터 조금씩 모아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크게 손해를 보신 적이 있었대요. 그때 빚도 많이 지고 한동안 정말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기억 때문에 혹시라도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비상금을 모아두기 시작하신 거라고요. 그럼 왜 저희에게는 말씀 안 하셨어요? 하고 물으니까 어머니가 대답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알면 마음 놓고 쓸까 봐서 그랬어. 그리고 정말 급할 때를 위해서 아껴둔 거야.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답답했어요. 그럼 제가 대학 등록금 때문에 알바하고 결혼 준비금 때문에 고생할 때는 급한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참을 조용히 계시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너한테 돈을 줬으면 넌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못 배웠을 거야. 그리고 우리도 언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결국은 저를 믿지 못하셨던 거잖아요. 제가 돈을 함부로 쓸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고 저보다는 본인들의 불안감이 더 중요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책상 서랍에서 나온 오래된 서류들을 보니까 정말로 예전에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셨던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병원비 영수증도 많았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수술도 받으셨던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우야, 우리도 너한테 미안해. 하지만 그때 너한테 다 말하면 넌 더 힘들어했을 거야. 부모가 아픈 것도 걱정하고 집안 사정도 걱정하고.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부모님 나름대로는 저를 보호하려고 하신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제가 느꼈던 서운함과 외로움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그날 밤 집에 와서도 잠이 안 왔어요. 아내에게 모든 얘기를 했더니 아내도 복잡하네.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당신 기분도 충분히 이해되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부모님과 연락도 안 되고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 부모님이 많이 상심하고 계셔. 그리고 형이 너무 심하게 했다고 하시네. 동생 말을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동생한테는 사실을 다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은 예전에 사업할 때 부모님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만 몰랐던 거야. 부모님이 형한테는 특별히 더 엄하게 하셨던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났어요. 그럼 나만 바보였던 거네. 나만 혼자 고생하고 너희들은 다 알면서 모른 척 했던 거고. 동생이 형, 그게 아니야. 부모님도 나름 이유가 있으셨던 거잖아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말들이 다 변명으로만 들렸어요. 며칠 후에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진우야, 우리 한번 만나자. 얘기할 게 있어. 그래서 만났는데 아버지가 처음 보는 표정으로 심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우야, 그 돈 내가 필요하면 가져가라. 하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우리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야. 오히려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스스로 설 수 있기를 바랐던 거야. 하지만 저는 그때 이미 감정이 너무 상한 상태였어요. 사랑이요? 그게 사랑인가요? 제가 힘들 때 외면하시고 거짓말하시는 게 사랑인가요? 그날 대화는 결국 평행선이었어요. 서로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누구도 상대방 마음을 진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집에 와서 아내와 상의했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는 당신이 결정해.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야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고민이 많아졌어요. 돈을 가져와서 우리 생활을 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이 일을 그냥 덮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럼 제 마음속 응어리는 언제까지 남아있을까요? 결국 저는 선택을 했어요. 부모님께 편지를 써서 전해드렸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서로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다는 것도 이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도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과 서운함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돈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그건 부모님께서 힘들게 모으신 거니까요.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에게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숨기지도 거짓말도 하지 말고 그냥 평범한 가족으로 지냈으면 합니다. 편지를 드리고 며칠 후에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진우야,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어머니 목소리가 울먹이고 계셨어요. 앞으로는 숨기지 않을게.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는 도와줄게. 그 후로 한 달 정도 지났어요. 부모님과는 예전보다 자주 연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받아요. 어색하긴 하지만 예전처럼 서로 속마음을 숨기지는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아이 얼굴도 보고 함께 저녁도 먹었죠.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진우야, 우리가 그동안 서툴렀구나. 부모 노릇도 처음이라 실수가 많았어. 저도 그제서야 말씀드렸어요.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이제라도 자주 해요. 그날 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많이 다른 것 같아 예전보다. 맞아요. 뭔가 많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는 서로가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그날 밤이 생각나요. 책장에서 봉투를 꺼냈던 그 순간, 그리고 아버지와 마주했던 그 순간이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모든 가족이 다 이런 비밀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서로를 사랑하지만 표현이 서툴고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상처를 주고 그런 실수들 말이에요. 완벽한 가족은 없으니까요. 언젠가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솔직하고 더 따뜻하게요.